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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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금 낚시 쪽에서는 왜 조금인지 압니까? 물이 조금 가서 조금입니다. 아니에요. 고기가 조금 물어서 조금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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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배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박수 기시방. 한번. 낚시라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어떤 주제인 물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물때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물때만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관련 기관이 아닌데 세계해양연구센터의 박청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때 한 번이라도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물때를 듣거나 안 그러면 몇 물때인지 물어보거나 어떤 사람은 물때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물때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그럽니다. 물때가 도대체 뭡니까? 물때. 한 달간의 조석 현상입니다. 한 한마디로 말씀. 달간의 네, 조석 현상. 조석.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조석이란 도대체 뭐냐? 아침하고 저녁. 조석. 그 조석은 아침 저녁을 얘기합니다. 하루에는 예. 간조가 두 번 있고 만조가 두 번 있는 예. 저거를 위주로 한 수직 운동이 있고 네. 살이 조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평 운동이 있습니다. 그 수직 운동은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평 운동은 네. 바다에 들어가거나 배를 타야만 알 수 있습니다. 들물이 어디로 가요? 여수 쪽으로 가죠. 그렇죠. 네. 여수 쪽으로 가고 네, 날물이 날물이 남- 쪽으로 남의 가는 쪽으로. 그렇죠. 큰 그 줄기를 수평 운동. 그 수평 운동을 수평 갖다가 운동하고. 물대표로 네.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고 날고 하는 건, 이 조고, 만조, 간조는 조수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물때란 한 달간의 조석 현상을 말한다. 일컫는다. 네. 수직 운동과 네. 수평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난다. 수평 운동은 음력으로 된 물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물때표만이, 물때가 아니라 물때표만이. 네. 학문적인 성과로 이루어진 양률 조수표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 운동인 조류의 세기, 즉 조류의 강약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엄청. 양률이 된 조수표는 절대적으로 수치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 음력으로 된 물대표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네. 낚시인들이 볼 때 우리 물대표 보고 간다 그러는데 네. 그 물대표가 그러면은 조석표하고 물대표하고 지금 구분이 된다면 네. 교수님 말씀처럼 물대라는 거는 물의 흐름의 빠르기라든지 흐름에 흘러가는 걸 물대라 하고 우리가 만조, 간조 했을 때 그거는 물이 조석표. 덜물나물 이렇게 했을 때는 조석표. 조석표라고 그래요. 조석표는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러면요? 물때는 저희들 낚시할 때 많이 쓰는데 물대라 말하지 마세요. 물대표를 물때표. 한 물을 걷는 물대표입니다. 물대표. 물대표를 예. 이제 조수표 속에는 물대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예. 물대표 속에 조석 현상이 오케이. 조수표가 그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이라고. 조석 물대표가 곧 물대라 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조석 현상은 물대를 말합니다. 조석 현상이라고 그러고 한 달간의 조석 현상을 물때라고 얘기한다. 물대표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물대라고. 물대표 속에 조석표가 있기 때문에 물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물때를 한 달을 다 만드는 그런 물때표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물때의 어떤 그런 높낮이를 우리는 조석이라고 표현한다. 해군 상선에서는 네. 양력으로 된 조석병을 사용합니다. 상하학교 해군에 들어오니까 음력으로 된 물대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양력으로 된 간조 만조만 중점을 두고 조석병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어민들이나 수산계에서는 음력으로 돼 있는. 음력으로 된 물대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좀 차이겠네요. 상선 해군에서도 조석표도 쓰고 물대표를 쓰자. 우리 어민들도 물대표만 쓸 게 아니라 네. 양력으로 된 조석표도
쓰자. 같이 다 표기하자. 예, 네. 예. 왜 따로따로 쓰느냐? 양률적 조수표가 아버지라면 음력으로 물대표가 어머니인데 그 물이 예를 들어 맹물인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이 어느 때 가장 그 높고 왜 높았을 때 열을 태워서 가야 되니까 그 암초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낮았을 그렇지. 때는 그 암초를 못 지나가고 그 암초를 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 가야 되니까 그 높낮이만 필요하고 우리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어민들은 그 갯벌이나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갯벌 물이 나고 났을 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다 되기 해야 때문에 되니까. 예.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생각 그리 듭니다 보니까. 그 정반대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저는 그리 딱 느낌이 드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그렇지 없죠. 않죠. 생각. 아니죠. 안전 항해를 위해서는 네. 양력에는 조수표가 필요해요. 네. 그러나 바다에 떴을 때는 조수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쓰나미가 아무리 오르고 뭐 해도 바다에 떠 있으면 그 관계 없어요. 마찬가지로 물대표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물이. 어디로 물로 흘러가고 어디로 이 시각에 물이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고 가느냐. 또 얼마나 강한가. 음. 짜배기 때는 정조 때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또 강할 때는 유세시마다 바뀌는데 그래서 물대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상선이나 그런 데서는 조석표를 쓰고 있는지. 해군이나 상선에서는 안전 항해만 생각하고 있지 어업 활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네.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간조 만조가 이거는 관계 없어요. 네. 음악을 낚시질을 하고 뭐 음악을 놓고 할 때는 조류가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수평 운동인 이 물대표는 조석표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선양에서는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동양주에서도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 수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생활이 양력 시대에 음력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잘 예. 게다가 네. 구전화되어 있기 정확하지도 때문에 않고, 네. 정확하지도 않고 또 혼용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미 조석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석표를 갖다가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물대표의 기준이 조금이거든요. 네. 조금이 틀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한쪽은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조석표를 만들었고, 한쪽은 오랜 시간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해가지고 지금쯤이면은 달을 보고 음력 며칠이니까 맨물때쯤 되겠네. 몇 시에 나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해온 거를 물대표. 쭉 가지고 있는 물대표를 결합을 딱 시켰어요. 네. 결합을 시켰는데 어떤 문제는 없던가요, 교수님? 네. 조석표하고 물대표하고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 하면 조류가 제일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이나 낚시꾼들은 그날이 아니고 한 이틀 후에가 조류가 제일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네. 있어요. 아,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있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그걸 갖다 기록하면 못했습니다. 맞아요. 감은 그래서 있고. 감은 있지만 감만 그래서 있어요. 우리 남해안 동해안에서는 조금 다음에 한물 두 물 바로 나가는데 바로 나가지. 서해안에서는 조금 다음에 무시라는 무시라는 게 하나 예.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둘 예. 나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죠. 무시 때 우리는 남해는 한물이고 서해에서 한물일 때 여기는 두물이 되는 거예요. 서해 물ter이 남해로 와버리면 소용없고 남해 한물 물대표가 서해를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물대 차이 그래서 난다는 거죠. 물대표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럼 서해달이나 남해달은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고 틀림없이 같을 것이다 가정하에 그 이틀 후인 10일, 25일로 물대표 기준으로 설정해 보니까 기록화 때문에 해서 통일이 되더라 이거죠. 자, 조금. 우리 조금 낚시 쪽에서는 왜 조금인지 압니까? 물이 조금 가서 조금. 아니요. 고기가 조금 물어서 조금이요. 그렇게 말하고 뭐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8일과 초 8일과 23일이 조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까지 쭉 해가 왔는데 이제 낚시를 막 해보고 어업인들이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막 그 일을 해보고 막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8일하고 23일보다는 10이라고. 음력 10일하고 25일이 훨씬 더 물이 안 가는 조금일 가능성이 높더라. 또 우리가 낚시하는 우리들도 음력보다 그냥 15물 이 조금보다 두 물이 더 안 간다. 이 말이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낚시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죠? 두물은 어부도 배고픈다 했어요. 그렇죠. 배고픈다고. 대구에는 어부 밥상에도
거기도 안 생선이 가요. 없다 할 정도로 물이 안 간다. 물이 안 가니까 조업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풍문으로 돌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교수님께서 수치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군화를 조금을 하면 되지. 8일 23일 말라노 10일 25일 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통일을 서해, 남해, 동해를 다 통일하자. 우리 컴퓨터 원리가 1하고 제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제로라는 숫자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서양으로 갔고 동양으로 갔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양의 과학이 더 발전해 있었는데 제로를 갖다가 숫자를 서양에서는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 수학에. 네. 그런데 동양에서 이걸 깔림용으로 생각해가지고 제로라는 숫자를 갖다가 과학의 수치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소 앞섰던 동양 과학이 서양 문화에 뒤떨어진 이유가 이 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영을 못 써서 그래요. 네, 영을 못 써서. 뿔의 발명만큼이나 이거 중요한 이 영을 갖다가 조류가 제일 약한 10일, 25일 제로를 쌀 집을 딱 넣으니까 그 다음날 한물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말하는 한물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쇠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구조를 내려오는 그 쇠물과 그 한물과 맞지 않느냐 이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래서 차이가 조석표와 없다. 물대표가 비로소 매치가 되더라 이게야. 기존에 있던 조석표하고 구조대로 내려오던 물대의 오차를 보니까 교수님 이야기는 한 2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2물 정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조석표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물대표하고. 지금 상황이 됐더라. 매치가 됐다 이거죠. 매치. 음력에다가 물대를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아, 그럼 교수님이 최초로 그게 당연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잘 됐다 싶어서 싸고 구전 물대표 달력이 삽시간에 퍼졌죠? 전국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잘못된 물대표 달력이 다 나가 퍼져 있었죠.